주변 사람들이 묻는 게 다 그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맞아요. 다 그것만 따지려고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즘 그 SNS를 통해서 엄청난 정말 확인되지 않은 풍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풍문이 도는 게 무려 10만 건이래요. 지금 SNS로 이미 도는 소문들이 10만 건이라고 하니까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겐 굉장히 상처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궁금증, 그러니까 대중의 궁금증이 그들에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2차 피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아, 심각합니다. 근데 현재 송혜교 씨 소속사 측에서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전했죠. 사실 송중기 씨 측에 비하면 조금 더 담백한, 굉장히 좀 형식적인, 굉장히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런 공식 입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8일 저녁에 채널A에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송중기 씨 측 입장을 취재한 내용이 이제 방송이 됐는데 채널A가 취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이혼 조정 신청은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와 상의 없이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송중기 씨 측에 따르면은 이혼 조정 신청을 송혜교 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 이것도 어떻게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양쪽이 맞춰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내는 거는 오히려 그렇지 않냐 해서 각자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이 주장에 따르면은요, 결국 양쪽의 소통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의아한 게 기자들이 송혜교 씨에게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송혜교 씨 소속사 측에. 근데 소속사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바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약간 부랴부랴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했거든요. 송중기 씨 측 관계자는 송혜교 씨에게 결혼 생활과 이혼 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이거는? 일단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자라는 일종의 경고성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송혜교 씨 측에 알리지 않고 진행을 한 거면 송중기 씨 측에서 사실은 조금 이런 행보가 좀 독특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두 사람의 이혼 기사가 나고 나서 정말 이혼에 대한 엄청난 추측들, 특히 찌라시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뜬 소문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정말 이런 찌라시도 나왔어요. 송혜교 씨가 드라마를 함께 했던 남자 배우 P씨, 지금은 이제 박보검 씨로 나왔는데 뭐 그 사람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다들 아실 텐데요. 남자친구에서 송혜교 씨가 송중기 씨의 절친했던 후배인 박보검 씨와 연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나오는 기사도 그렇고 댓글 반응도 보면은요. 송중기 씨가 적극 추천을 했나 보다. 혹은 서로 이렇게 원래 좀 친한 사이니까 서로 연기하는 데 있어서 조언하기도 편하고 좋겠다라는 반응인데 갑자기 그 당시 이 작품이 잘 마치고 나니까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혹시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심지어 찌라시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위험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박보검 씨 쪽은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배우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강경 대응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뭐 얘기하고 이런 게 좀 되게 2차 피해예요, 이것도. 지금 이 찌라시 때문에 박보검 씨의 팬들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풍문 고발팀을 결성을 해서 이제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찌라시를 돌리는 사람들을 캡처를 해서 자기들이 공유를 하고 소속사에 보내고 이제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찌라시를 받고 유포하는 그만으로도 처벌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송송 커플의 이혼설 같은 경우는 2019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처음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2월에 중국 매체에서 가장 먼저 이제 좀 제기를 하게 됐는데 공항에서 찍힌 사진 속에서 송혜교 씨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두 사람이 좀 뭐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송중기 씨가 드라마 대본 리딩 현장에서 이 손에 반지를 낀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혼설, 불화설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좀 찾아보니까 이게 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송중기 씨가 그 드라마가 2019년 6월에 방영이 됐는데 근데 좀 보면 그것도 사전 드라마더라고요. 제작 드라마. 작년 9월에 첫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대본 리딩을 했다면 아마 그때 반지를 끼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딱 본 걸 보면 그때 당시에는 불화가 없었다 이렇게 또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무리 신혼 초기라도 충분히 부부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냉각기를 함께 있어야지 두 사람이 온도를 푸는데 그렇죠. 두 사람이 지난해 9월부터 작품에 연이어 들어가면서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불화가 있었을 때 그리고 다툼이 있었을 때 풀만한 시간적 여력이 굉장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2월에 불화설까지 나오면서 두 사람이 더욱더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 커플이 이혼하면서 검색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 28일 하루 종일 검색에 오른 검색어가 있습니다. 바로 송중기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송혜교 씨의 시아버지죠. 이게 계속 올라왔어요. 그 2017년 결혼 당시에도 그 송중기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신부가 나이가 많은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송혜교 씨보다 송중기 씨가 4살 연상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또. 네. 이거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아니 뭐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고 안 보죠. 그러는데 너무 좋아. 내가 송혜교인데 뭐 그리고 이제 뭐 손주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송중기 씨 가족들은 빨리 두 사람의 손주를 보고 싶어 했다. 그런데 송혜교가 그 부분에 대한 마음고생을 했다라는 이제 풍문도 돌기 시작을 한 거죠. 아무래도 둘 다 이제 결혼 정년기를 조금은 넘겨서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2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세가 있었으면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분명히 서로 있었을 거예요. 다만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혼까지 과연 갔을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드라마가 방영될 당시에 송중기 아버지가 또 친구분들에게 내 며느리가 나오는 드라마니 꼭 봐달라고 해서 단체 문자를 보냈던 것이 또 기사화되기도 했었거든요. 시월드 문제로 이혼에 이르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됐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정짓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결혼 직전 송송 커플이 구입한 이태원의 신혼집으로 알려진 이곳이 사실은 신혼집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한 번도 살았던 적이 없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살았다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동네 주민들이 그랬었대요.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살기로 한 이 신혼집 앞에는 이 쓰레기가 한 번도 나와 있었던 적이 없다라면서 계량기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보면요, 봤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아, 그 봤대요? 사람들. 근데 오. 그게 집에서 살다가 거주하는 모습을 나왔는지 아니면은 관리 차원에서 갔다가 마주친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주민도 몰라요. 아. 근데 다만 이런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그 집이 분명히, 왜냐면은 우편물을 수거해 간 정황도 있거든요. 쓰레기가 안 나왔다는 건 안에서 생활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편물을 수거해 갔다는 건 누군가 주기적으로 오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집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아무도 안 살고 처음부터 신혼집으로 쓴 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요, 두 사람이 직접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서는 단정짓기도 좀 그럼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할 때 산 거잖아요. 집을. 공사도 엄청 했었잖아요. 인테리어도 네, 하고. 맞아요.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또 얘기들이 많아요. 뭐 1,0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죠?
두 사람이 결혼할 때요, 중소기업의 합병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본인들의 명의가 분명하고, 예를 들어서 신혼집으로 알려진 그 이태원 집도 송중기 씨가 구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그냥 송중기 씨가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예. 같이 형성한 재산이 사실은 너무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만약에 두 사람이 이 가정적인 이미지로 뭐 동반 무엇 어떤 뭐 행사를 했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그 나누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광고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요, 두 사람이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광고에 대한 위약금을 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도 이 알려진 당일 광고 관계자들 몇 명 통화를 했는데요, 난감해하기는 해요. 왜냐면 광고 CF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은 쪽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들의 얼굴이 아무래도 제품과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나왔을 경우에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송송 커플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신조어로. 이 단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또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 저는 지금 이 두 사람의 이혼이 감정전으로 가기 일보 직전인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 송혜교 씨 측에서는 현재 보여지는 온도는 그냥 뭐 성격 차이입니다라고 그냥 아주 담백하게 내놓은 상황이지만, 송중기 씨의 이제 법률적인 것을 대행해주는 곳에서 얘기한 부분은 아무래도 송혜교 씨 쪽보다는 조금 더 뜨거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은, 그리고 조정을 받기로 했으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녀에게, 특히 부부에게 둘밖에 모르고, 둘도 사실 둘이 다 알고 둘이 이거에 합의가 됐으면 이혼에 이르지 않았겠죠. 지금이야 너무 조심스러워 어떤 얘기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수렴이 돼요. 어느 정도 진실을 향해서. 그렇게 되면은요, 누군가 억울하고 누군가 할 말이 많더라도 그 얘기가 나중에 누군가는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폭로전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